이번에는 예수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하고 관련해서 좀 정리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소득을 받는 입장, 소득을 지급하는 입장, 구분을 해 볼게요. 소득을 지급하는 입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는 내가 자금을 차입을 했어요.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야 될 세금을 일단 내가 원천 징수를 했다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거거든요. 대변에 예수금이 나옵니다. 반면에 소득을 받는 입장,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세금 일부가 공제되고 나머지만 받는다. 이런 경우에 원천징수된 세금만큼은 나중에 적게 납부해도 되거든요. 세금에 대해서 선납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선납 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사회보험을 제외하고 사회보험, 4대 보험이라고도 하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 공제하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해요. 그럼 이제 지급하지 않는 거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죠. 예수금. 나머지만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소득세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수금,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종업원이 반반씩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종업원이 만약에 국민연금을 2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10만 원만큼 적게 지급을 해요. 그러면 10만 원만큼 종업원이 부담한 것처럼 되죠. 그리고 회사가 추가로 10만 원을 더 부담해서 2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입니다.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종업원 A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사람이 종업원 A가 있는데 얘가 부담할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를 회사와 종업원이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종업원한테 급여 지급했다가 야, 너 10만 원 국민연금 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면 업무 시간에 은행 다녀오기 힘들잖아요. 아, 나는 그냥 인터넷 뱅킹 하면 되지 뭐. 사무직인 분들은 그래도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시니까 인터넷 뱅킹으로 국민연금 납부할 수도 있지만 야외에서 현장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지급을 할 때 회사에서 종업원한테 지급을 할 때 10만 원만큼 10만 원 부담해야 되죠. 종업원 10만 원 부담하고 회사가 10만 원 이렇게 반반씩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종업원 부담분만큼 적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종업원 부담분만큼 공제를 합니다. 그럼 일단은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겠죠. 그리고 이걸 나중에 이제 납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거하고 추가로 회사 부담분을 같이 이제 회사도 1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니까 회사 부담분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서 어느 개정 과목을 사용해 달라 주어졌으면 그 개정 과목으로 해주시고요. 아무 말이 없으면 보통 이런 경우에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세금과 공과라는 개정 과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요.
건강보험은 주로 복리후생비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느 개정 과목을 사용하라 주어지면 요구하는 대로 하시고 아무 말이 없으면 뭐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3번. 자, 이거 국민연금을 회사부담금과 함께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면 종업원한테 원천징수한 거 예수금이고 회사부담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달라고 했죠. 같은 원리로 건강보험을 납부한다. 종업원한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건 예수금.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럼 교육훈련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교육을 한 강사들이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요.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 자, 나머지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적어봅니다.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 비용이죠.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예수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면 대변에 예수금과 보통예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직원에게 급여를 300만 원 지급합니다. 차변에 급여 300만 원이고 대변에 국민연금 20만 원, 건강보험 10만 원, 소득세 10만 원, 40만 원을 공제하죠. 원천징수하죠. 40만 원 원천징수하는 건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러면 실제로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건 260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지난달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소득세는 이 종업원이 전액 부담하죠. 예수금 10만 원. 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만 원으로 적어봅니다. 자, 3번. 자, 지난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20만 원만큼 국민연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납부를 합니다. 근데 종업원하고 회사하고 동일하게 반반씩 부담하잖아요. 종업원이 국민연금을 20만 원 부담한다는 건 회사도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부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금, 종업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예수금 20만 원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오. 자, 세금과 공과 20만 원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럼 총 40만 원을 뭘로 납부했어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대변에 현금 40만 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지난달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 10만 원과 회사부담분 10만 원, 총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데 회사부담분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달라고 합니다. 자, 직원에게 지급할 때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10만 원을 원천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부담분, 복리후생비로 해볼게요. 복리후생비 10만 원, 총 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외부 강사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으면 교육훈련비죠.
자, 차변의 교육훈련비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건 예수금이죠. 예수금 3만 3천 원. 자,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보통예금 96만 7천 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이렇게 차감을 하면 96만 7천 원.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가 있으시겠네요. 자, 6번입니다.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럼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소득세. 자, 예수금이라고 해야 되죠. 예수금 25만 원.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합니다. 자, 대변에 보통 예금 75만 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예수금에 대한 거 살펴봤고, 자, 다음에는 차입금에 대한 거,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